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짝 보시면, 이 활짝 화면 왼쪽 갈 텐데, 이 수열이라는 과정을 공부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상 공부를 할 때에는 뭐 어렵지 않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뒤죽박죽 섞인다고 할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해 줄 텐데, 세상의 수열은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등차, 등비라는 말이 있는 수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등차, 등비라는 말이 없는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등차, 등비가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자체가 자기가 이름이에요. 자신의 어떤 신분증이죠. 그래서 얘는 스스로가 성질이 있음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해석을 해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성질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걸 정리한 공식이 나와져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식정리가 가능하다 이런 거죠. 이게 등차등비의 키워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첫 번째 줄에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 AN이라는 단어가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등차등비라는 단어가 있는가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나오면 시험지가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수열 AN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 이 수열 AN 해버리면 얘도 수열은 수열인데 성질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유망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성질을 알 수가 없다. 성질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로 식정리를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식정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의 수열은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이해 갔죠? 자, 그렇다면 우리 설명을 좀 쉽게 한번 해볼게요. 이 등차등비 수열하고 그냥 수열 A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쉽게 설명하면 유명 연예인이고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아직은 신인 개그맨, 신인 연예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미래의 슈퍼스타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막 데뷔한 지 한 3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일반인하고 차이가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전에 방송을 보면은 그 해피투게더라는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유재석 씨도 있었고 뭐 박명수 씨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토크쇼를 하는 건데, 만약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들이 쭉 나올 때 한 명이 나온 게 아니고 한 3, 4명씩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는 유명한 연예인도 나오고요. 이제 막 데뷔한 신인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신 분이 BTS야.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안녕하세요 BTS입니다 하고 딱 나왔을 때 우리는 BTS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얘네들이 뭐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유명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BTS 씨 혹시 BTS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서 춤추고 노래 좀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례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BTS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궁금한 건 뭐냐면 BTS가 누구냐가 아니고 BTS가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근황을 묻고 싶었던 거죠. 그쵸? 그런 게 바로 등차등비예요. 그냥 얼굴 자체가 브랜드고 얼굴 자체가 하나의 상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토크쇼를 진행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저 구석 자리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생길 발랄하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뻐. 근데 요즘에는 딱 보면은 잘생기고 이쁜 애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자들, 배우들도 잘생기고 이쁘죠. 근데 아이돌들도 잘생기고 이뻐요. 개그맨들은 어떻죠? 그럼 잘생기고 이뻐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이쁘다는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유재석이라는 MC가 뭐 합니까? 제가 아끼는 저희 현재 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 나와주세요 하면은 이제 무대가 쫙 만들어지면서 신인애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그 무대 위에서 너희들이 보여줘!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배우면은 여기서 연기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얼마만큼 연기를 할 수 있는지의 재능을 보여줄 거고, 개그맨이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한 30초에서 1분 정도의 시간 안에 대중을 웃길 수 있는 자신의 장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수다 그러면 자신이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댄스를 보여주면서 내가 가수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런 무대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BTS는 그런 무대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등차등비가 아닌 애들은 나를 알릴 수 있는, 즉 PR을 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지가 필요한 거야. 그게 바로 뭐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혈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지?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흐름 파악인 거예요. 흐름 파악.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떠한 내용에 대한 성질이냐, 수혈이냐, 어떠한 성질로 이 숫자가 나열된 건지를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내용이 두 가지, 바로 하나가 시그마, 그리고 또 하나는 점화식이 되는 거죠. 이 시그마하고 점화식은 하나의 스테이지예요. 그 무대니까 항을 펼쳐라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항을 펼쳐라 이 되는 거죠. 항을 펼쳐라.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성질을 파악하겠다라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는 뭔데 하면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야 하면은 K 대신에 1부터 값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넣을 거야 하면은 바로 N까지 넣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N 플러스 1은 PAN 더하기 Q야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A1은 A1, 그 다음에 A2는 PA1 더하기 Q, 그 다음에 A3는 PA2 플러스 Q. 자, 이렇게 해서 항을 쫙 나열함으로써 전항 대비해서 이 값을 누적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해 보자 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후반부 시그마 이후의 과정의 특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등차등비 수열이라는 과정과 그 다음에 시그마와 점화식이라는 과정으로 둘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등차등비는 성질에 따른 식정리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과정이고, 그 시그마나 점화식은 항을 펼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등비가 아닌 수열들에 대한 성질을 파악해보자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등차등비를 공부할 때와 그렇지 않은 수열을 공부하는 과정의 목표가 서로 다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면서 강의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따라갈 텐데, 이 등차등비가 뭐야 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일 유명한 개그맨인 뭐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이런 MC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재석이라는 분은 좀 점잖고 예의 바르고 그런 스타일이라면 강호동은 좀 어때요? 좀 터프하고 강하고 이런 것처럼 서로 간의 성향이 다르다. 그쵸? 자, 그러면 등차수열이라는 성질도 한번 볼 텐데, 우리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게 되면 이 등차수열을 미리 공부한 친구도 있고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러면 등차수열을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무슨 얘기하냐면 등차수열에서는 공차성질, 일반항, 중항, 합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공차성질, 일반항, 중항, 합. 그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죠? 라고 하면 대다수는 일반항 공식하고 합 공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항하고 합 공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은 없는 거야. 우리 잘못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항 합 공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질이라고 했죠. 바로 공차 성질과 그 다음에 등차 중항의 성질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AN,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이 있다면 첫 번째 성질인 바로 공차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 성질이란 건 뭐냐면 항과 항 사이의 차, difference, 그렇죠? 차이. 그래서 이 우리가 머리 글자를 D를 써오는 거야. 공차, 공통된 차이.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 하면 A2-A1이 우리가 D라고 한다면 A3-A2라는 것도 D입니까? A4-A3도 D입니까? A5-A4도 D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럼 모든 항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Yes. 그러면 이 식 나는 AM 플러스 1, M 플러스 1번째 항일 뿐이야. 그러면 그 전번째 항은 N번째이니까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항상 D라는 값으로 일정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등차 수열인 거야.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바로 공차 성질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 더 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라고 해도 상관없습니까? 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현재 이것을 우리가 공차 성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처럼 그럼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은 서로 같은 식인가요? 다른 식인가요? 하면은 전부 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두 개의 식은 사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다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목적성이 다르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혼자 있는 게 구하는 값인 거예요. 얘가 바로 구하는 값. 그러면 구하는 값이 뭔데?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것은 바로 공차를 구하려고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값은 뭐다? 공차. 아, 그러면 조건문이 뭘까? 그러면 공차를 구하기 위한 조건문이 뭐겠니? 야, 공차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 건데? 말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항의 개수가 2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2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차를 구하고 싶습니까? Yes. 그러면 공차를 구하고 싶다면 말이죠. 반드시 공차 값을 구하기 위한 조건은 바로 항의 개수를 2개 가져와라. 그래서 2개 항을 주면 2항의 차를 통해서 나는 공차를 구할 거야. 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결국 이 설명대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A1, A2, A3, A4, AN-1, AN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 말대로면 한 번 갈 때마다 D식을 더해 줄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가 D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 번 갈 때마다 얼마씩? D씩. 그러면 항 차이가 2개 나면 A3하고 A1이면 항 차이가 2개죠. 그러면 그때는 얼마다? 1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 차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항수 보이시죠? n 플러스 1하고 n이 있는데 이 두 항의 항 차이를 구하시면 돼요. n 플러스 1과 n의 항 차이를 구해라. 그럼 항 차이 몇 개? 하나. 그러면 그것은 1D. 만약에 항 차이가 이게 몇 개야? 2개. 그러면 그때는 2D. 항 차이가 3개면 3D.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공차를 구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항의 개수 2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서 말하는 구하는 값은 뭐죠? 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특정항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특정항. n번째 항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해줘 라는 거죠. 그러면 이 특정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조건문. 이것은 바로 기준항. 기준항 하나. 기준항과 그 다음에 공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꼭 기억할 게 등차수열은 모든 걸 다 잊었다 해도 이 사실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등차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등차수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바로 등차수에 원하는 것은요. 가장 심장은 뭐냐? 그러면 공차인 거예요. 등차수열의 심장은 뭐다? 공차.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공차를 준다는 것은 결국 공차를 주면 쉽겠지만 안 주겠죠. 그러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공차를 구하려면 항의 개수가 몇 개 필요해? 하면은 2개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차를 구하려면 항의 개수 몇 개? 2개. 만약에 내가 특정항 n 플러스 1번째 항을 좀 구해줘 라고 하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기준항, 또 하나는 뭐다? 공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잘못 공부하는 게 초항 구하기라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초항 구한다. 이 의미가 뭐지? 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기준항인 거야. 그러면 모든 기준항이 초항일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죠. 우리가 학교가 신학기가 됐어. 신학기가 되면 선생님이 학생들 이름을 잘 모르죠. 근데 여기 5번째 학생이 자고 있어, 이게.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 5번째 학생 눈 떠. 이게 되겠죠. 이때는 뭐야? 누구도 이름은 몰라도 맨 앞에 있는 애가 누군지는 얼굴이 보이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쟤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과 나머지는 지향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도 몰랄 때는 일반적이면 맨 앞에 사람이 일반적 기준이 되겠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학기를 진행해서 이제 여름방학이 지나고 이제 가을 학기야. 그럼 가을쯤 되면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잖아요. 저기서 5번째 학생 자고 있어요. 그럼 무조건 여기서 여기 5번째 학생 눈 떠요 라고 합니까? 아니겠죠. 이때는 희준아, 네 앞에 있는 애 깨워. 성희야, 네 뒤에 있는 애 깨워. 이런 얘기 해주겠죠.
그때는 맨 앞에서 갈 필요 없이 중간 학생을 기점으로 해서 몇 번째 학생이다. 얘가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초항값이 무조건 기준항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초항이 기준항이 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에 있는 뭐 10번째 항이나 5번째 항도 기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한테 만약에 등차 수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까하게 요 네모난 한 칸 요 하나를 강조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가 사실은 수열의 전체 내용을 대신 설명해 주고 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일반항이 뭐냐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식이 아니다. 단지 항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표현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라고 하던데 라고 설명했잖아. 자, 그래서 만약에 a1은 첫 번째 기준하게 그냥 둬 이렇게. 그 다음에 n 대신 1을 한번 넣어주잖아.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d, 2를 넣어주면 a3는 a2 플러스 d, 3을 넣어주면 a4는 a3 플러스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흘러간다면 am번째 항은 어때? 라고 하면 am-1보다 한 칸 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벌써 미리 보는 점화식인데 어떻게 해요? 하면은 요것은 a1 더하기 d가 되죠. 그러면 이 a2 대신에 요걸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싹 넣어주면 a1 더하기 d에다가 d를 더해주세요 라는 설명이 될 거야. 그러면 이 a3는 뭐지? 하면 요 내용 자체가 a3가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a1 더하기 d 플러스 d에다가 다시 한번 d를 더해주세요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정리해보면 결국 이것도 a1 더하기 d 플러스 쭉 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잘 보세요. 만약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근데 세 번째 항 관점에서는 몇 번 더 가면 되지? 그러면 세 번째 항 관점에서는 한 번만 더 가면 돼. 그래서 이것을 플러스 D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항 관점에서 네 번째 항 가려면 요 항수, 네 번째 항, 첫 번째 항, 4하고 1만 보면 되겠지. 요 4하고 1의 항 차이가 몇 개지? 하면 3개야 이 뜻인 거라고. 아, 그러면 D가 몇 번? 3번 쌓이는구나. 그러면 n-1번째 항에 비해서 n번째 항 몇 개? 그러면 한 번 더 가니까 D. 그러면 A1의 관점에서 간다면 n에서 1을 빼주면 되니까 이것은 바로 n-1개가 되는구나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정리를 한번 해줘 라고 한다면 아, 이것은 n번째 항은 a1 더하기 d 플러스에서 여기까지 d를 더해 줄 거야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의 특징은 뭐냐면 얘가 바로 기준항, 앞에 설명했던 기준항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얘가 단순한 하나의 특정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초항에 비해서 어떻게 된다? 몇 번을 더 갔어? 라고 하면은 나는 n-1번만큼 더 갔다 라고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항의 개수, 바로 n-1개의 항의 개수만큼 쌓이더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an이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a1 더하기 n-1 곱하기 d다 라는 식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게 그러면 외우면 되는 거냐?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뜻인 거예요. 왜? 라고 설명한다면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왼쪽으로 와서 한번 보자고요. 만약 누군가 나한테 와서 질문을 했어. 뭘? 선생님, 만약에 첫 번째로 10번째 항을 설명해 주세요 라고 설명했단 말이야. 등차 수열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초항 관점이라면 초항 관점이면 몇 번 더 가지? 하면 9번 더 가죠? 그러면 A1 더하기 9D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만약 두 번째 항 관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두 번째 항 관점에서 몇 번 더 가면 될까? 예, 그때는 8번을 더 가면 된다. 이게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이면 이때는 7번을 더 가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 13번째 항이면 어떻게 돼요? 하면 이것은 거꾸로 가야겠죠? 그러면 3칸 전이니까 마이너스 3D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AN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A1의 입장에서는 n-1번 더 간다는 뜻이고 A2의 관점에서는 n-2번만큼 가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5번째 항이면 이때는 n-5d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은 이렇게 셀 수 없이 많다야. 누가 오라? 라고 하면 전부 다 옳은 이야기야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한 공식은 외우려고 하지 말고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이것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의 기준항과 공차가 꼭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의 기준항 또 하나는 공차.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거 꼭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정리하면 등차 수열의 심장은 뭐다? 바로 공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해 개수 몇 개 필요하다? 그때는 2개가 있어야 한다. 항해 개수 2개를 통해서 비교해서 바로 공차를 구할 것이다. 잊지 마시고요. 내가 특정항을 구하겠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하면은 하나의 기준항과 또 하나는 공차가 필요하다는 거. 그 2가지를 완벽하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바로 연결해서 등차 중항과 등차 수열의 합을 설명해 줍니다.